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김창현입니다. 네, 송파대로의 현대 네, 대리점에 또 네, 두 번째 왔습니다.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소나타 N9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네. N9 질문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뭘 궁금해하실까 궁금했는데 별로 네, 궁금해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현 PD, 중요한 질문 몇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나 그 이야기 딱 보면서 네.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다 낳아주셔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낳아준 사람이 이렇게 낳아주는데 어떻게? 네 부모를 탓해. 이 소나타가 네. N9을 보니까 이제 의문이 풀리는 게 전반적인 스케치를 N에다 맞춘 것 같아요. N 맞추고 N9에서 살짝 덜어내고 센시오스에서 살짝 덜어내고 노멀에서 덜어내니까 처음에 노멀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멀에 대해서 좀 별론데 그러다가 센시오스 나왔으니까 좀 괜찮네. 괜찮은데 N9 요거 좀 다른데 네. 굵은 선의 느낌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것과 같이 어우러지면 잘 어울렸던 것들이 네. 네. 그런 게 약간의 미스매치되는 게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60마력대의 소나타를 보고 거기엔 너무 과하잖아요. 그치, 이 그치. 프로포션이. 이 선이 너무 예. 과하죠. 네. 이 볼륨도 그렇고 네. 앞에 스포츠카 비슷한 느낌의 나는 낮은 그리고 두툼한 팬더 라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측면의 이 인상적인 캐릭터 라인들이 이게 사실은 그 고성능 스포츠카에 해당하는 그런 실루엣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90마력짜리 N9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중차의 노멀한 모습에서 기대되는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눈에 튀고 호불호가 좀 갈리고. 그런데 이런 고성능 차들은 사실 호불호가 좀 있어야죠. 있어야죠. 네. 그래서 꽂히면 사고 안 꽂히면 안 사고 뭐 이런 개념인데 이제는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살짝. N이 나오면은 N이 한 300마력 중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350마력. 350, 60? 나오겠죠. 네. 거기에는 많이 얘가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낮고 넓은 그러면서 두툼한 팬더 라인서부터 이 독특한 캐릭터 라인이 나름 빛을 발할 것 같아요. 현대도 예전에는 고성능 라인업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일반 노멀 라인업에다가만 디자인을 맞춰놨기 그렇죠. 때문에 네. 비례, 프로포션은 정용화된 디테일은 최대한 그냥 뭐 좀 있어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노멀 모델이 가장 자연스러웠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고성능이라고 해봤자 배기량 좀 높여서 듀얼 머플러 정도 다는 정도였거든요. 살짝 티만 나는 정도예요. 네, 그릴 좀 바꾸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아예 300마력 중반대부터 기획을 하니까 얘를 기본으로 전반적인 디테일을 실어놓고 빼고 빼니까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리에이션이 넓어지면서 오는 부작용이 아닐까. 그리고 현대에서 소나타라는 디자인할 때도 고성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 라인업에서 다 박수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N9 나가가지고 이게 도로에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뭔가 소나타가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N 퍼포먼스 퀴즈 있거든요. 네, 그거 뭐 가성비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질문 많이 계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요 이건 무조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 이게 모노블록 브레이크 캘리퍼하고 네. 그 다음에 19인치 경량 휠 네. 요게 194만 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비싸냐고 보면 비싸요? 밖에서 만약에 네. 애프터마켓에서 하려고 하면 네. 정말 비싼 요거는 요거 한 대분이 한 장, 요거 한 대분이 한 장이 있어요. 이게 4P니까 한 장까지는 안 가도 네. 아마 브렘보 그러니까 그 브렘보면, 캘리퍼를 네. 애프터마켓에서 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 캘리퍼 2개 바꾸는데 한 500~600만 원 가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한 대분 네. 하는데 대충.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4피스톤이니까 그렇죠. 적게 잡아도 한 200~300 갈 거예요. 한 대분 네. 제가 볼 때 한 대분 200~300은 너무 좀 박하게 잡으신 것 같고. 애프터마켓이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많이 잡아놓으면
또 현대한테 뭐 받았냐 그러고. 아, 그래요? 최대한 막 짚고 알았습니다. 다 땡겨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실 간략하게 그 카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또 M 탄 건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고모님하고 저하고 M 타다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M을 타게 되면 브레이크가 약하니까 브레이크 쪽을 손을 많이 봐요. 그러면 브레이크에 모노블록 하나 집어넣으면 기본 5, 600 나와요. 기본이. 캘리퍼만. 디스크 말고. 그럼 디스크까지 다 하면 진짜 한 장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됐다고 하지만 휠하고 이것까지 다 해서 194만 원이면 제조사에서 뺄 건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브레이크 튠을 하실 생각이 있다. 네. 그러면 그냥 차 살 때 옵션 이걸로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김드라나 저나 얘기하는데 무조건 넣으세요. 차 달리는 거 좋아하시면 이건 무조건 그리고 해자입니다. 이제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차가 좀 편한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19인치인데 네. 순정이 18인치면 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18인치가 더 편하니까. 근데 얘는 지금 19야. 네. 그럼 당연히 이걸로 당연히 가야지. 경량이 이게 경량일이 왜 좋냐면 경량이 들어가면 이제 현가 질량, 언스퍼미스가 좋아지니까 운동성이 더 기민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잘 서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옵션은 잘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요거는 그거는 취향을 많이 타지. 네. 요거는 원하시는 분만 하시되 19인치 경량 휠에다가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이거는 한 30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면 충격을 나는 신경 안 써. 네. 하시는 분은 고려해 보시는데 실제로 타 봐야 돼요. 이거는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딱딱할지 네. 좀 그래도 좀 말랑하게 받아줄지 그거는 타봐야 합니다. 이 잘 모노튜브가 모르겠어요. 딱딱해요. 예, 그래서 이게 안에 유압을 조절해주는 튜브가 모노라는 얘기인데 이게 딱딱합니다. 그래서 좀 거칠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로우잉 스프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세도 낮게 해주고 그러니까 낮췄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훨씬 딱딱하게 딱딱하다는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야기예요. 네. 이게 그 가용 범위가 그러니까, 좁아지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리어 스포일러 이거 꼭 하세요. 네. 반드시 하세요. 이거 카본 리어 스포일러인데 44만 원이에요. 이거랑 얘는 완전 해자야. 292 M3에 리어로 저거 작업하는데 150만 원 달라고. 그 정도 하죠. 150만 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44만 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 센터에서 사면은 더 나오고, 이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150이라니까. 저렴하게 하는 데가. 우리는 항상 저렴하게 얘기를 해야 돼. 항상. 예, 정가 얘기하면 안 돼. 대만째까지 가면 안 되겠죠. 대만째는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요거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이 계신데, 아유. 단연코 이거는 굉장히 네, 있습니다. 예. 다른 거 다른 옵션을 빼세요. 그러니까 이 살돈이 부족하시면 다른 옵션을 빼고 이걸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두 개는 꼭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얘가 290마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얘가 LSD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LSD가 없어요. 없겠죠. 왜 LSD가 없냐? 얘 포지션이 이제 세단을 베이스로 한 편안함과 스포츠를 공존시키는 N9이니까 여기 N이라 그러면 아마 LSD를 넣었을 넣었을 거예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LSD가 없어요. 그리고 LSD도 없고 사륜도 없어요. 네, 승용. 네. 왜 사륜을 안 넣었을까? 안 넣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전륜 구동에서는 290마력에서 300마력 정도는 사륜이 없어도 크게 출력 손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뭐가 문제냐면 얘가 제로백이 빨리 나오질 않아. 앞이 들리니까 스쿼트 현상 때문에 앞이 들리니까 출력 손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걸 후륜으로 옮겨 놓으면 5초대가 나오는데 그러겠죠. 그 290마력, 300마력대 해치백이 제로백 4초가 안 나와요. 전륜 구동이니까. 걔네들은 전륜 구동이라서 출력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후륜으로 만약에 걸어버리면 그러면 바로 0.5초 제로백 차이 나죠. 4.2초, 5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전륜에 걸어보니까 5.5초, 5.6초, 5.8초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벨로스터 N도 왜 출력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술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팅어하고 같은 포맷으로 해서 얘를 후륜으로 해서 걸어버리면 급가속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들려요. 스쿼트로 이렇게 들려서 뒤를 눌러줘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제로백이 빨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왜 얘는 290마력인데 6초 중반이냐? 왜 5초대가 안 나오냐는 기술력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브랜드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A45 AMG나
그 GLA45 AMG에 왜 사륜을 넣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사륜을 넣어야 네. 앞에서 힘이 빠지고 뒤에서 눌러주니까 그렇죠. 그때는 네. 앞에 출력을 좀 덜 주고 뒤에 출력을 좀 그거예요. 더 주면 네. 쫙 나가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제일 네. 제로백에 제일 유리한 거는 사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리한 게 후륜이고 제일 불리한 게 전륜구동이에요. 그렇죠. 4개의 바퀴로 접지를 잡아나가서 가니까 출력 손실이 이게 사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을 2개로 나누면 두 쪽으로 50, 50을 나눠서 출력 손실이 생기면 그만큼 비례적으로 출력 손실이 커지는데 그걸 4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개로 나누면 그 4개에서 벌어지는 출력 손실의 합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접지를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서 이 임프레자 같은 모델들이 사륜이라서 제로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륜이든 후륜이든 한쪽으로만 힘을 주면 네. 타이어가 접지력이 무한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타이어 접지력이 다 100이라고 하면 뒤에만 힘을 주면 200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앞에만 힘을 줘도 200밖에 네. 못 쓰고. 그렇죠. 근데 네 타이어를 다 쓰면은 400까지 힘을 쏟아도 그렇죠. 타이어가 안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륜 구동은 시속 한 50km까지는 삐익 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후륜 구동은 시속 한 60km까지 삐익 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사륜 구동은 웬만큼 힘이 세게 밀어붙여도 시속 한 8, 90까지 쫙 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영원한 떡밥인 게 이니셜 D에서도 4륜 제로백 엄청 빠르다 그러면 산길 그럼 후륜은 또 산길 가봐라. 자, 그게 이제 방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이제 200인데 400 2배로 이해를 하시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섭지력이 100이라고 해도 도로 상황에 따라서 그 100을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도로 상황은 항상 50, 60, 70 어떤 경우 30, 20 이 마찰 개수가 떨어져 있는 데나 올라가 있는 상황에 따라서 도로의 마찰 개수가 계산이 돼서 총 마찰력이 나오는 건데 두 바퀴에서만 한다 그러면 타이어의 접지 그다음에 도로의 마찰 개수가 떨어지는 상황에 이 최종 계산된 합이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4분의 1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렇죠. 4분의 1로 25, 25, 25, 25 하게 되면 도로가 미끄러진 상황에서 네 바퀴에서 접지가 나뉘어버리니까 접지의 총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접지를 끌었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90마력이면 여기까지는 사륜이 뭐 있으나 없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출력 손실은 벌어지지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네. 있는 걸 저희가 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더 핵심이냐면 300마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전륜구동 사륜을 그래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K5 GT 같은 경우에 그건 스포츠형 모델이고 해치백 타입으로 약간 더 스포티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같은 엔진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모델들은 사륜구동이 걸리면 출력 손실도 덜해서 스포츠성도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K5 GT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스포츠 용도나 네, 또 GT 이런 용도를 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는 넣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N이 나오면 사륜은 들어갑니다. 아마 네. 아니면 최소한 LSD 넣고 대충 무마시킬 수도 있을 텐데. LSD로도 어느 정도 비빌 수는 근데 있는데 이제 전략을 어떻게 네. 취할지 제대로 다 취하려면 사륜을 넣는 게 당연히 이제 바람직한 방향인데 사륜까지 가지 말까 넣을까 이 비용하고 또 저울질 그렇죠. 할 거잖아요. 이게 지금 284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휠베이스가 기니까 네. 그나마 290을 사륜 구동 없이 버틸 버티는 수 거죠. 있어요. 네. 근데 요게 벨로스터 M만 해도 LSD가 없으면 못 버텨요. 그러면은 앞이 손실이 일어나서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성능 해치백들 보면은 리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모델들이 거의 사륜 걸어서 나와요. 그리고 A45 AMG도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륜이 안 걸려 있어서 기록을 내는 모델들도 보면 기계식 LS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코너링 때 출력 손실이 없이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륜구동은 특히나 힘만 좋다고 좋은 건 아니다. 만약에 얘가 350마력인데 LSD도 없고 이 상태로 사륜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네, 조금 바보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야죠. 그러면 뭐 있으나 마나요. 직발 머신이 될 수. 왜 벤츠는 A45 AMG, GLA45 AMG에다가 왜 사륜을 넣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나타의 N9인데 왜 사륜이 없냐? 이 휠베이스가 기니까
뭐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이 수치에 비해서는 좀 안 나와요. 출력이 290마력에 43kg/m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제로백 수치가 한 5초 후반대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6초 중반대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대 기술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제조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제조사든 그 3시리즈도 전륜으로 포맷 바꿔놓고 MD4 안 넣고 사료 안 걸고 그러면 274마력 넣어도 제로백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